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진 우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 태고시대 이래 인류는 대자연과 인간의 신비를 탐구해 왔습니다. 약 1만 년의 역사를 통해 정립된 동양 문화의 정수 주역. 천지의 여름철과 가을철이 바뀌는 개벽시간 섭리를 밝힌 정역. 주역과 정역은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를 밝혀주는 동양 지혜의 보고입니다. 산생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송된 주역과 소통을 통해 주역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재홍 박사. 이제 주역 64개 강론에서 후천개벽의 이치를 밝힌 정역과 접목해 주역 본래의 뜻을 밝힙니다. 주역과 정역에 정통한 김재홍 박사의 특강을 통해 우주 변화 운동의 근본을 밝힌 동방역철학의 정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중천근계를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천근계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약 한 5시간 정도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주역의 개강과 근계의 개사였던 원형 이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그 원형 이정에 대한 공자의 해설인 단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대상사와 소상사부터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대상사, 소상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대상사와 소상사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중천근계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계라고 하는 것은 나무, 주역에서 나무라는 건 목도를 의미한다. 이제 자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뿌리가 아래고 나무는 아래에서 위로, 개사상편 1장에 나와 있었듯이 비고이진, 저희들이 개를 그려갈 때는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그려가고 읽는 건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도 근이고 상계도 근이고 합계도 근이었기 때문에 근이 두 개 겹쳤기 때문에 이 무거울 중자를 거듭할 중자를 써서 중천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가 중천근계가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천근계의 괴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를 붙이고, 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개 전체에 대한 공자께서 이 개 전체를 보고, 중천근계의 개를 보고 실존적인 사회에서 실천적인 덕목으로 삼기 위해서, 즉 여기 있는 상을 보고 이 상을 풀이한 것을 대상사라고 합니다. 그걸 대상사라고 하고,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소상사가 있거든요. 작을 소자를 쓴 코끼리 상자에다가 말씀사를 붙인 소상사가 있습니다. 그럼 대상사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천근계 전체를 이렇게 설명한 거고, 소상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효지 않습니까? 초요, 이요, 삼요죠. 이 효에는 주공이 효사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이 전체의 개에는 문왕께서 괴사를 붙였는데, 거듭 말씀드리면 문왕의 괴사를 전체적으로 상으로 가지고 설명한 것은 대상사고, 주공이
붙인 효사에 대한 설명은 소상사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64개를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또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매 개마다 대상사와 소상사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대상사는 궤 전체에 대한 궤사를 해설한 것이고 소상사라고 하는 것은 효사를 해설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읽어야 될 내용이 바로 대상사입니다. 그래서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그 말이죠. 그래서 상에서 이르기를 천행이 건하니 군자 이하야 자강불식하나니라. 그럼 이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천행이 건하니, 자, 군자 이하야 자강불식하니라. 하늘의 운행이 튼튼할 건자입니다. 건하니. 이제 건공감리 진송간태 8개가 64개로 이렇게 확대되어서 구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역과 소통 시간 때부터 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편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 튼튼할 건자를 붙여서 튼튼하다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걸로도 말씀을 드리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천건계라 전부 다 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효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양효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양효는 굳셀강자, 강한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성정을 갖고 있고 강한 성정을 갖고 있는 육효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중천건계는 튼튼하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항상 움직이는 튼튼함을 갖고 있는 것이 하늘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작용은, 해와 달의 작용은, 음양의 작용은, 주야의 작용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쉼이 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양효라는 것은 강하고 강한 양효끼리만 구성이 되어 있는 중천건계는 튼튼할 건자,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천건계의 상을 보고 상에 이르기를 천행이 건하니 하늘의 운행은 쉼없이 운행을 하고 있고 튼튼하다는 거죠. 강건하다는 거죠. 공간적인 표현으로. 그러고 군자는 이하야. 여기 있는 써있자는 자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자가 하늘의 움직임이 사시의 변화가 주야의 변화가 단 한순간도 쉼이 없이 거침이 없이 항상 강건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군자는 자각을 해서 깨달아서 그 써있자에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64개를 읽어가면 매 개마다 대상사를 공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상은 이하야 후는 이하야 자 이런 다른 호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군자는 이하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하야라는 것은 바로 자각의 의미다. 깨달음의 의미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상은 중천건계의 상은 단 한순간도 쉼없이 강건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군자는 깨달아서 그 말입니다. 군자는 깨달아서 자각을 해서 자강불식하나니라. 자, 스스로 자자 굳셀강자 아니불자 쉴식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해서 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굳세어 쉬지 않는다. 하늘이 작용하는 걸 보고
천행을 보고 천행이 근한 걸 보고 군자는 자각을 해서 자 스스로 굳세고 쉬지 않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쉼없이 노력을 해라. 또 실제 생활에서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천근계의 대상사입니다. 자, 대상사를 갖다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소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잠룡물룡, 혈룡제전, 종일근근, 혹약제연, 비룡제천, 항룡유해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칠판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육효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것은 괴라고 말씀드렸고 이 괴에다가 문왕이 붙인 말씀이 괴사지 않습니까? 이 효에다가 주공이 붙인 말씀을 효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괴사를 설명한 건 대상사요, 효사를 설명한 건 소상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절은 중천근계의 육효사, 효사에 대한 공자의 설명이라 이걸 이름 붙인다면 소상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중천근계는 다른 괴와는 달리 다른 괴는 괴사 다음에 괴사를 해설하는 단사가 있고 단사 다음에는 대상사 있고 효사 다음에 그 효사를 해설하는 소상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천근계만은 6차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른 괴 내용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중천근계의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천근계는 다른 꾀와 달리 그 순서가 다른 의미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룡물룡은 양재하야이요, 혈룡제전은 덕시보야이요, 자 종일근거는 반복도야이요, 혹약제연은 진무구야이요, 비룡제천은 대인조야이요, 항룡유해는 영불가구야이요. 그래서 효사를 하나하나 설명한 것이 바로 소상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천근계 초요 효사가 잠룡물룡이었지 않습니까? 잠겨있는 용이라 쓰지 마라. 지금은 엎드려서 물밑에서 공부하고 수양을 해야 될 때지 밖으로 나가서 경륜을 펼칠 때가 아니다. 그 뜻이 잠룡물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잠룡물룡은 양재하야일세요. 공자께서는 자 변양자죠. 이설제자 아래하자입니다. 양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자, 이 효를 잠깐 보시면 이것이 중천근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중천근계의 초요죠. 여기가 초구입니다. 그래서 이 초구를 나이로 따지면 약 10살 줄이다. 지금은 공부하고 수양을 해야 될 때지 바깥 일에 관심 써야 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중천근계를 6차례를 거듭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은 공부하고 수양해야 될 때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 3번째 설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사가 끝나면 3번째 설명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잠룡물룡은 양재하야이요. 이게 양요니까 이 양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죠.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하고 수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관심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쓰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효가 중천근계 두 번째 효인 구이효가 자 혈룡제전 이견대인이었습니다. 이견대인이라는 말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현자, 용용자, 있을제자, 밭전자라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밭이라는 거, 밭전이라고 하는 것은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한다. 천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9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20살 줄이겠죠. 열십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다가 입구를 세운 것이 밭전이라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자의 터전이다. 그래서 군자가 머물러야 될 곳이죠. 그래서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다.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서 대인의 말씀을 듣고 자각을 하면 이롭다는 뜻입니다. 잠룡물룡은 양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설을 하고 현룡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덕덕자 베풀시자 널리보자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래서 덕을 널리 베품이요. 잠룡물룡에서 10살 줄에서 공부해가지고 20살 줄에 현룡제전의 단계, 2호의 단계로 오면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군자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성인의 말씀을 자각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라. 그래서 덕덕자, 베풀시자, 널리보자, 덕을 널리 베풀시자지 않습니까? 널리 베품이요. 덕을 널리 베풀어야 되는 것이 현룡제전이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천근께 사묘가 종일근근 석청약 여하나 무구인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종일근근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석청약 여하나 무구한이라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효사의 내용 중에. 그래서 종일근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끝날 정자 해일자, 하루가 끝나도록 굳세게 노력해라. 그래서 저 하늘 근자를 굳셀 근자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뜻으로는. 그래서 하루가 끝나도록 굳세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반복도야이요. 그래서 되돌릴 반자, 돌아올 박자,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반복함을 성인지도 도로 한다는 거죠. 종일토록 굳세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걸 도로 해야 된다. 성인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효사를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세 번째 설명과 여섯 번째 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혹약재연이죠. 혹약재연 무구인이라 띨약자죠. 혹 띄었는데 있을제자 연못연자 띄었는데 진리의 물이 담겨져 있는 연못에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혹약재연이라는 뜻은 진이 무구야이니라 나아갈 진짜죠. 나아가더라도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 허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뛰는 건 하늘을 향해서 뛰고 성인 지도를 향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못에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 성인 지도 속에 있다니까 나아가더라도 허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왜 허물이 없는가는 세 번째 설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면은 오요죠. 자, 비룡제천입니다. 상요는 항룡유해죠. 그 비룡제천이라는 건 날비자, 용용자, 있을제자, 하늘천이라 나는 용이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는 건 용은 원래 구름 속에서 사는 게 용이라 제자리를 찾고 또 역할을 수행하고 이렇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룡제천은 대인조야이요. 자, 이 효를 잠깐 보시면
소요는 잠룡물룡이었고 구이는 혈룡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삼은 종일 건건이었고 구사는 혹약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구오, 이것이 비룡제천이죠. 자, 이 효를 성인과 군자로 구분을 하면 여기가 군자의 효라고 합니다. 여기 오요가 성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인과 군자로 구분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과 군자로 따지면 구오가 성인의 자리고 구이가 군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다른 말로 대인이라고 합니다. 대인은 곧 성인을 보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룡제천은 오요의 효사인데, 자,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인인 대인이 지을 조자입니다. 짓는다는 거죠.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인이 시작을 한다. 그래서 대인이 짓는 것이다. 성인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인조야입니다. 그리고 상효는 항룡유해입니다. 저 항룡유해라는 건 바로 이 효계를 다시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상부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룡물룡이고 혈룡제전이고 종일건건이고 혹약제연이고 비룡제천이고 항룡유해입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여기가 왕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왕의 자리인데 상구는 이 자리가 국사의 자리입니다. 나라의 서성 자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국사의 자리라 잘못하면 은행을 잘못하면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효사를 읽으면서도 누누이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항자라는 건 높이 올라갈 항자, 목항자입니다. 저희들이 왜 흔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목에까지 꽉 찼어 그런 말씀 표현을 하죠. 높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임금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있을 유자 후회할 해자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간 용이라서 후회함이 있게 된다. 왜 후회함이 있게 되는가도 세 번째 구절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높이 올라간 용인데, 자, 찰령자 아니불자 가을가자 오렐구자 어조사야자 꽉 찬 걸 보고 말하죠. 꽉 차면 가히 오래 가지 못한다. 꽉 차면, 자, 나중에 64개 중에서 15번째 께인 지상경계에 가면 하늘도 땅도 귀신도 사람도 꽉 찬 걸 이그러뜨리고 미워하고 흐르게 해주고 해하게 되는, 꽉 찬 걸 하늘도 이그러뜨리고 땅은 다른 것으로 흐르게 해주고 귀신은 해롭게 하고 사람들은 미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꽉 찬 걸 다 싫어한다는 거죠. 자, 하늘도 땅도 귀신도 사람도 꽉 찬 걸 싫어해서 항룡이라는 것은 계급으로 따지면 나라의 국사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꽉 찬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건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리 차면 기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무는 11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리 차면 기울고 권력도 10년이면 자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 있듯이 꽉 찬 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때 꽉 찼다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꽉 찼다고 하는 표현은 교만을 보고 말합니다. 교만. 공자께서 6개의 효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룡물룡이라는 양재 하야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효인 항룡유해는 자 영불가 구야 일세오,
그래서 꽉 찬 건 가히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소상사, 제가 효에다가 말을 붙인 건 효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공이 써놓은 효사에 대해서 공자께서 무슨 뜻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한 것이 바로 소상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상사와 소상사를 읽었습니다. 중천근계 전체적인 뜻을 나타내는 대상사와 한효를 나타내는 효사의 뜻을 해설한 소상사를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천근계에서는 용구라는 게 있고 다른 꾀에는 없습니다. 중지공계에서는 용육이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용구는 천덕이 불가 위수야인이라. 그래서 썰용자 9구자 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늘은 10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 그러고 사람은 5를 나타내고 땅은 1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1을 일태극이라고 하고 오왕극이라고 하고 신무극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사상편에서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다, 거기에서 상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극과 한극과 무극을 상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하늘을 나타내고 이건 사람을 나타내고 이건 땅을 나타내는데, 하늘의 작용은 땅을 향해서 수로 표현을 한다면 9, 8, 7, 6, 5, 4, 3, 2, 1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땅과 사람은 10을 향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으로 작용을 하고 땅과 사람은 하늘로 작용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하늘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채십용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는 쓸 수 없다. 이때 머리라고 하는 것은 10을 보고 말합니다. 천도. 머리수는 바로 여기 있는 천도 10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은 10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구를 쓰기 때문에 음양으로 따지면 하늘은 양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양은 전부 다 이렇게 구로 표시를 합니다. 음은 전부 다 육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기인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구라고 하는 것은 구를 쓰는 것이다. 구를 쓰면 그 말입니다. 다시 경문을 갖다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용구는 천덕이 불가 위수야인이라. 하늘의 덕은 가히 머리가 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가을가자, 할위자, 될위자, 머리숫자죠. 가히 머리가 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늘의 뜻은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거나 만칠 수나 들리지를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10은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늘은 구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양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용구입니다. 그래서 중천근계에서 용구가 나오는 것은 근도의 작용은 구로서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출발을 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를 쓴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늘의 덕은 가히 머리를 쓸 수가 없고 머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구를 쓴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채심용구 원리라 구를 쓴다는 거죠. 사람은 오를 채로 해서 채오, 용육 원리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쓰는 겁니다. 음양으로 따지면 하늘이 양이면 사람은 음입니다. 그래서 음은 육을 쓰고 양은 구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왜 하늘의 작용은 구로서 쓰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은 쓸 수가 없으니까 구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역은 특히 중천근계와 중지공계는 지난번에 근공계의 특징을 설명 말씀드릴 때 근계는 효사의 내용을 6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구성 체계가 다른 63계와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문헌이라는 것이 있다. 근계와 공계는 빛나는 말씀, 문체의 말씀을 뜻하는, 성인의 말씀을 뜻하는 문체 문자입니다. 문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궤에는 없습니다. 근공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왈, 중천근계 괴사가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코였었죠. 그래서 원형이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문헌왈, 원자는 선지장야이요, 형자는 가지해야이요, 이자는 의지하야이요, 정자는 사지간야이니, 군자체이니 조기장인이며, 가해 조기 함내이며, 이물이 조기 하해이며, 정고 조기 간사이니, 군자 행차 사덕자이라 고로 왈, 건 원형 이정이라고 하니라. 원형 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형 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원형 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이것이 공간으로 나타내면은, 어질인자죠. 인예 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천도고 이게 인도죠. 이걸 천도라고 하고 천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천도를 인도로 삼은 겁니다. 원형이정을 다른 말로 인예의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계절을 붙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형이정을 인예의지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원형이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헌왈, 문체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나는 말씀, 성인의 말씀이겠죠. 원자는 선지장야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 어른 장자라 착한 것의 어른이요. 원형 이정의 어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장야, 선의 그 어른이요. 형자는, 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형 이정을 설명하고 있다. 형자는 가지해야이요. 아름다울과 자와 모을 해자입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이자는 이로울 이자죠. 이로운 것은 의지하야라. 그래서 오를 이자, 하왈 하자죠. 그래서 이롭다고 하는 것은 오름으로써, 의리로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정자는 고들정자죠. 그래서 원형이정의 마지막이 정이지 않습니까? 정자는 사지간야이니, 원래 저 간자가 줄기간자인데 여기서는 근본 간자로 읽습니다. 일사자니까 일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의 어떤 근간이고 근본이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의 어른이요, 형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모임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으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근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이래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인예의지와, 다시 말씀드리면 원형이정을 인예의지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며, 자, 군자가 다 아시다시피 저 채자는 몸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체득할 채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이 원이 공간으로 드러나면 인입니다. 어질인자. 그래서 군자는 인을 갖다가 체득. 인의 체득이 조기 장인이며 좋기 이로써 사람들의 어른이 되며, 그래서 저 장자는 자 어른 장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서는 자 이천 선생은 송나라의 그 북송 오자 중에 이천 선생은 저 장자를 어른 장자라고 주석을 하고 주자는 기를 장자로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걸 체득해서 인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기른다. 주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장인이라는 말이 좋기 이로써 사람을 기른다. 이렇게 이제 주자는 해석을 하고, 자, 주자의 스승이었던 이천 선생은 인을 체득해가지고 좋기 이로써 사람들의 어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제 제 소견에는 두 가지 다 함축성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 조기 합례하며, 자, 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임이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나온 거죠. 아름다울 가자와 모일 해자. 그래서 자, 아름다움의 모임으로 좋기 이로써 합할 합자 예도했자. 예를 갖다가 합함이며, 예를 지키고 예를 지켜서 아름다움이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자, 그 예라고 하는 거죠. 여름철에 계절로 따지면 저 예가 여름입니다. 여름에 만물이 잘 자라려면 예를 잘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물이 조기 하이이며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만물을 이롭게 하는 함이 좋기 이로써 하왈하자 오를 이자, 오름으로 의리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의리로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다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정고 조기 간사이니, 고들 정자 발을 정자의 구들 고자입니다. 발음을 갖다가 굳게 한다는 거죠. 계절로 따지면은 겨울입니다. 봄에 어질인자가 씨가 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서 여름에 예를 지켜서 자라고 가을에 걷지 않습니까? 가을에 걷어서 오를 이자가 또 날카로울 이자로 읽는다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두면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서 알곡은 거두고 쭉쟁이는 불에 태워서 버리죠. 그것이 그래서 가을을 심판의 계절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거둔 곡식을 겨울에 저장을 해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그 중에 좋은 씨를 가려서 봄에 땅에다가 뿌려야 또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고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저장하고 간직해서 숙성을 시키는 그런 정고다. 그래서 조기 간사이다. 좋기 이로써 일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이니 그 말입니다. 또 주관할 간자로 읽으면 일을 주관함이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형 이정을 인예 의지와 결부시켜서 자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군자 행차 사덕자이라. 그래서 이걸 사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이정 인예 의지가. 그래서 군자가 자 행할 행자 이차자죠. 이 네 가지 덕을 행함이라. 군자가 네 가지 덕을 행하는데 원형이정이 공간으로 드러난 것이 인예 의지라. 천도를 권언으로 인도를 실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로왈 근 원형 이정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근 원형 이정이라고 이름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천근께 개사가 근, 원, 형, 이정이었지 않습니까? 근은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 왜 원형이정이라고 하지 않고 원코, 형코, 이코, 정코라고 했느냐? 그래서 원과 형과 이와 정을 따로 설명하고 원과 형과 이와 정에는 인예, 의지와 결부시켜서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를 그렇게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형이정입니다. 그러면 원형이정에 대해서 육효사로 설명을 하고 또 두 번째 소상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세 번째 설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천도운행으로 말하면 원형이정이고 인도의 도덕으로 말하면 인예의지다. 그래서 원형이정이 인예의지로 공간으로 드러났다. 천도가 인도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제가 근계가 6차례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조금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부터가 세 번째 설명입니다. 그래서 육효사, 잠룡물룡, 혈룡제전, 혹약제연, 제일 마지막에 비룡제천, 항룡유해까지 그 육효사를 왜 잠겨있는 용은 쓰면 안 되는가? 자,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 왜 종일건건 석청약하고 해야 되는가? 혹약제연 무구, 뜻이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읽겠습니다. 초구왈, 잠룡물룡은 하위하여. 자, 자왈, 용덕이 언자야이니 불력호세하며 불성호명하야 돈세무민하며 불견시 무민하야 낙적행지하고 우적위지하야 학혹이 불가발이 잠룡야이라. 잠룡물룡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구왈, 초구에서 이르기를, 중천건계 초구라는 말이죠. 초구에서 이르기를 잠룡물룡은 하이하여 어찌하자 이를 위자입니다. 잠겨있는 용을 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잃은 말인가 그 말이죠. 그래서 잠겨있는 용을 쓰지 말라는 건 무엇을 잃은 말인가라고 해서 공자께서 자문자답으로 자왈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용덕이 언자야이니, 용의 덕은 자 감출 언자 숨길 언자입니다. 감추는 것이니. 자, 잠깐 이 개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천근께 들어오기 전에 특징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면서 중천근께는 이 6개 전부 다를 용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잠룡물룡이었었죠. 혈룡제전이었습니다. 비룡제천이고 항룡유해였습니다. 여기 있는 사묘와 사요는 사람의 자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용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의미상으로는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옹색하게 표현을 한다면 종일근근용, 혹약제연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초구, 잠룡물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말인가? 그러고 장길잠자에다가 용용자를 썼습니다. 초요에서는 다시 자, 이 경문을 보시면 용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잠룡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언자야이니 감추는 것이니 불력호세하며 아니불자 바꿀력자 인간세자입니다. 지금은 수양하고 공부를 해야 될 때지 세상을 바꾸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일에 관심 쓰지 말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불성호명하며 자, 아니불자 이룰성자 이름명자입니다. 이름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은 수양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경륜을 펼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공부를 하고 성급하게 이름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고 돈세 무민하며, 언두날 둔자인데 언두날 돈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은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세무민이라 세상을 등져도, 인간 세자지 않습니까? 세상을 등져도 번민하지 말고, 없을 무자 번민할 민자입니다. 그래서 돈세무민, 세상을 은둔을 해도 번민하지 아니하며 불견시 무민하야. 옳을 시자 이시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옳게 봐주지 않아도 그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옳게 봐주지 않아도, 자, 없을 무자 번민할 민자라 번민하지 아니하야. 자, 낙적 행지하고 성인의 말씀을 믿고 근도의 말씀을 믿고 원형 이정을 믿고 인의 의지를 믿고 낙적 행지하며 즐거운 적 행할 행자 갈지자죠. 즐거운 적 행하고 우적 위지라. 그래서 근심할 우자입니다. 어길 위자인데 버릴 위자의 뜻으로 새겨 주셔야 됩니다. 물론 어길 위자입니다. 근심하는 건 뭐 하라는 뜻입니까? 버리라는 뜻이죠. 말은 참 쉬운데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성현의 말씀을 뭐 하라는 뜻입니까?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성현의 말씀을 믿고 공부하고 수양하면서 세상 일에 관심 갖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 낙적 행지하고 우적 위지라. 자, 학호기 불가발이 잠룡야이라. 굳을 학자입니다. 자, 뜻이 굳다는 뜻입니다. 뜻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확실해서, 자, 기 불가발이, 극이자 아니불자 가을갈자 뺄발자입니다. 그 가히 뺄 수 없는 것이, 초요는 10살줄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이름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등져도 번민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옳게 봐주지 않아도 번민하지 말고 즐거운 적 행하고 근심하는 게 있으면 버려라. 그 뜻이 확실하면, 자, 학호기 불가발이, 그것을 뺄 수 없는 것이 잠룡야이라. 그것이 잠룡이다. 잠겨있는 용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세 번째 중천근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천근계를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 자, 그 잠룡 물룡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 있었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구절 여기서 공자께서 문헌을 통해 가지고 잠룡 물룡은 하이야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문자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확실하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헌의 첫 구절입니다. 오늘은 중천근계 대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강불식해야 되는 거, 하늘의 운행을 본받아 가지고 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육효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 소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헌으로 들어와서 차례로 말하면 세 번째 차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형이정을, 효사를 설명한 육효사를 잠룡물룡에서 학룡유해까지 육효사를 세 번째 설명하면서 특히 잠룡물룡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해서 오늘은 잠룡물룡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헌의 내용 중에서, 자, 2호의 내용이었던 혈령제전 이견대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서 공자께서 대답을 하는 형식을 빌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